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상담했던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인데 타산지석 삼으셔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43세의 동철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일에 매진하며 모든 시간을 바쳐왔죠. 그러나 이제 동철 씨는 그 모든 희생과 노력들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큰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었던 아내에게서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어릴 적부터 언제나 따뜻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자주 오갔던 우리 집은 늘 웃음이 넘쳤다고 해요. 작은아버지와 고모, 이모, 외삼촌 등 모든 친척들이 명절과 주말마다 모여들면 우리 집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죠. 그야말로 보기 드문 우애 좋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 속에서 살았던 거게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동철 씨는 나중에 나도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겠다는 꿈을 키워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저는 줄곧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꿈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생각보다 현실은 만만치 않았던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 전에 회사에 취직하여 자리 잡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사랑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사랑보다는 일을 택하게 되면서 점차 나이는 들어갔고 좋은 사람 만나기는 더 어려워졌던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걸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동철 씨가 34살을 넘어가던 시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동철 씨보다 2살 어렸던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형보다 먼저 장가를 가서 미안하다며 술 한 잔 사겠다는 동생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질투가 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려서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동철 씨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런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어렸을 적 마음의 불을 지피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명절에 집에 사람들이 모이면 눈치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단 나이가 드니까 몸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해요. 일을 조금 줄이고 몸 관리를 하면서 좋은 여자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동철 씨는 그 이후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동철 씨는 건강 관리를 위해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고 있었고 지금의 아내는 그곳에서 열정적인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그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동철 씨 역시 젊고 건강한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렸지만 자신과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젊은 여성이기에 그저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철 씨가 운동 동작을 실수로 틀리자 아내가 웃으며 다가와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까지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동철 씨는 그날 이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몇 번의 식사와 커피 약속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동철 씨는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 차이와 주위 시선이 걸렸지만 아내는 동철 씨의 진심을 받아주었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시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헬스 트레이너 일을 이어갔습니다. 열정적으로 회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동철 씨에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철 씨는 그런 아내가 든든했고 아내 역시 동철 씨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챙겨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게 퇴근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피곤한 기색으로 늦게 귀가하기 일쑤였고 집에 오면 휴대폰을 놓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동철 씨는 처음엔 그저 일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동철 씨는 어느 날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헬스장에서 일이 좀 늦어질 것 같다며 몇 시간 뒤에나 돌아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철 씨는 아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저 걱정되었고 혹시나 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러 헬스장으로 향했죠.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운영이 종료된 상태였지만 내부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이상한 느낌에 조심스레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한 남성과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둘은 서로 밀착하여 운동을 돕는다는 핑계로 손을 맞잡고 있었고 아내는 그 남자의 말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웃고 있었죠. 특히 아내가 남성 회원의 바지 아래쪽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철 씨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헬스장에서 남녀가 그런 자세로 뒤엉켜 있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뒤통수가 얼얼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그 순간 동철 씨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동철 씨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성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직업적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동철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 모든 시간이 거짓말 같았죠. 동철 씨는 아내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던 것인지. 그러나 막상 아내의 얼굴을 보면 도무지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대신 동철 씨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느끼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미안함조차 느끼지 않는 그 태도를 산산조각 내고 싶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동철 씨는 아내가 자신에게 줬던 고통을 되돌려줄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저 이대로 잊어버리기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선 아내에게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조금 밑밥을 깔기 시작했어요. 뭐를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음식이 넘어가질 않아 걱정이 된다고 했죠. 아내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병원에 한번 다녀오라는 말뿐이었어요. 역시 동철 씨의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었죠. 동철 씨는 다음 날 큰 병원에 검사를 받고 오겠노라 말하고 집을 나섰다고 해요. 그리고 가짜로 만든 병원 진단서와 종합보험 증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는 췌장암에 걸려 2달도 살기 힘들다는 내용이었고요. 보험 증서는 생명보험으로 30억짜리로 수급자는 아내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죠. 물론 이것들은 모두 아내를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그리고 아내의 귀가 시간보다 일찍 들어와서 집에 홈 CCTV를 설치했다고 해요. 이후 귀가한 아내에게 동철 씨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밖에 안 남은 췌장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는 크게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동철 씨를 안아줬습니다. 당신 없이 세상을 살기가 무섭다면서 동철 씨의 품에서 울고 있던 거죠. 물론 동철 씨 역시도 마음이 조금은 풀리고 그녀를 다시 믿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겼다고 해요. 잠시 동안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다가 동철 씨가 보험 증서를 하나 꺼내줬습니다. 보험금 30억이나 되는 보험 증서였고 부양자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아내는 돈도 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보험 증서를 잘 챙기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동철 씨는 홈 CCTV를 돌려보고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바람이 난 남자 회원과의 통화가 녹음된 것이었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큰 돈도 생겼고 이제 당신이랑 2달 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 까르르 웃는 아내의 목소리가 녹음된 거죠. 아내의 만행을 더 자세히 잡아내기 위해 더 노력을 했다고 해요. 늦게 퇴근한다는 아내의 행각을 다시 잡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늦은 밤 불 켜진 헬스장에서의 아내와 남자 회원과의 만행을 다시 잡아내게 되었고요. 그 장면 역시 녹화하여 증거를 잡아낸 거죠. 동철 씨는 그 이후 아내의 핸드폰에서 모든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빼돌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를 빼돌린 거죠. 그리고 모든 연락처에 그녀의 만행이 녹화된 영상을 송신했습니다. 아내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질 만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동철 씨의 계획이었는데 이제 계획이 다 끝난 시점에서 동철 씨가 상담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정신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거든요. 사실 이번 이야기보다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라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여성분들이 오히려 바람을 더 많이 피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철 씨처럼 멋지게 복수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남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야 미리 대처를 하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동철 씨도 만약 아내분의 바람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아내의 바람을 너무 늦게 알게 되면서 재산도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자식도 뺏겨서 길바닥에 나앉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난 여성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잠금을 걸어두는 행동. 아내가 외도 중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휴대폰 사용 습관입니다. 평소에는 집안 어딘가에 두고 별 신경 쓰지 않던 휴대폰을 어느 순간부터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확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남편이 휴대폰을 만지려고 하면 불안한 눈빛을 보내거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휴대폰을 재빨리 치우기도 하죠. 만약 아내가 갑자기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거나 지문 인식 같은 잠금 장치를 설정했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의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행동은 아내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자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게 숨기려고 해도 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죠. 우리의 핸드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핸드폰만 가지게 되어도 엄청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에 엄청난 집착을 합니다. 핸드폰 관리를 엄청 까다롭게 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을 판도라의 상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핸드폰을 2개를 사용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핸드폰의 사용에 집중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경찰들이 용의자 수색 시 핸드폰을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채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숨길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여성들은 자신의 실수로 외도를 들킬까봐 또는 외부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이 탄로 날까봐 끊임없이 조바심을 내게 되죠. 그래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확인하거나 남편이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지나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내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면 그녀의 핸드폰을 잘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잦아지는 외출과 늦은 귀가입니다.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거나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우 남편은 더욱 큰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동창회 또는 직장 생활에서의 야근, 외근, 출장 등의 일정을 이유로 외출이 잦아지고 있다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갑작스럽게 일이 바빠지거나 진짜 동창 모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정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잦아지거나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이어진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아내가 밤늦게 친구들과 간단히 저녁 먹고 올게 라고 말하거나 마트나 편의점에 다녀오겠다 면서 몇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물건을 사러 나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 외출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평소에 쇼핑을 하던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잔뜩 사오며 변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자동차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각자 사용하고 있다면 증거를 잡는 게 더 어려워지긴 합니다만, 하나의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외출 다녀온 직후의 녹화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또는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평소 잘하지 않던 야근이나 외근, 출장 등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급한 외근이 생겼어. 내일 출장이야. 등의 말을 자주 하면서 집에 늦게 돌아오거나 아예 밤을 새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외출이 잦아지면 그만큼 의심은 커지고 아내가 진짜 일 때문에 늦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인지 알 수 없긴 하지만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을 때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외출을 핑계를 대거든요. 직장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쉽게 따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거나 동창회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이유로 늦은 귀가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죠. 아내의 정확한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외출 전후로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지거나 밝아지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을 잘 숨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외출 전부터 설레는 듯한 표정이나 행동을 보이거나 외출 후 집에 돌아와도 평소와 달리 기분이 매우 좋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외출의 목적이 단순한 모임이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전에 기분 좋은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이후 자신의 기분을 숨길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덧붙여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아내의 옷차림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새로운 남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화장과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많이 하고 새로운 옷을 사거든요. 특히 아내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이나 화장을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한다면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평소보다 지나치게 꾸민다거나 새로 산 옷을 입고 나가는 경우도 의심할 만한 행동이거든요. 자신을 단장하고 꾸미는 이유가 단순히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죠. 몇몇 경우에는 속옷도 화려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똑똑해져서 속옷은 잘 변화를 안 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옷도 화려하게 변하고 있다면 아주 결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외출이 잦아지고 옷차림이 바뀌는 것 말고도 또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약속 시간이 바뀐다면 이것도 아주 의심해 볼 만한 측면이 있죠. 금방 갔다 올게 라며 나간 아내가 몇 시간 후에도 돌아오지 않거나 오늘은 일찍 올게 라고 했지만 약속 시간을 계속 늦추는 상황도 반복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대한 변명이나 일정이 수시로 바뀐다면 누군가와의 만남에 맞추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속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만 여성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는 점차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도 딱 맞춰서 행동을 하다가 점점 불륜의 경험이 쌓이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하곤 합니다. 남편이 걱정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아내의 불륜이 생각보다 오래되었다고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럴 때 남편은 평소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며 정황 증거를 찾아보고 조심스럽게 아내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요. 섣부른 의심으로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원인을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방향을 유도해야죠. 아내와의 신뢰가 깨지기 전 먼저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외도를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거든요. 세 번째 특징은 아내가 남편의 의심을 의처증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남편들은 불안한 마음에 이를 확인하려고 묻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단순히 걱정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나 요즘에 왜 자꾸 외출이 잦아진 거지? 같은 단순한 질문에도 아내가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화를 내거나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역으로 남편을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질문에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심지어 당신 의처증 아니야. 왜 자꾸 나를 의심해? 라는 말로 남편을 마치 지나친 의심병에 걸린 사람처럼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남편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는 남편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들키지 않도록 심리적인 방어벽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로 인해 오히려 남편이 자신을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외도 사실을 더욱 철저히 숨기려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남편도 더 이상 물어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외도를 하고 있는 아내는 자신의 행선지를 남편에게 정확히 말하지 않고 남편이 묻는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나 질문에도 아내가 화를 내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라고 짜증을 내거나 당신 정말 꼬치꼬치 캐묻는 게 지겨워 라고 반응할 때가 있죠. 이는 아내가 자신이 어디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심리를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심지어 어디 다녀왔어? 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당신은 어디 가는지 나한테 일일이 보고해? 라며 반문하기도 해요. 아주 날이 서 있는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행적을 꽁꽁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행선지를 밝히지 않으려는 행동은 남편의 관심을 회피하고 자신의 외도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해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남편이 질문조차 꺼려지게 된다면 아내는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보내며 외도 상대와의 만남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결국 이것이 바로 아내가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남편을 의처증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자유를 얻게 되는 전략이죠. 이것이 잘 먹혀들 때까지 아내는 점점 더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외도 중인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는 것을 무척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질문을 하면 곧바로 남편을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요즘 좀 이상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라는 질문에 아내가 왜 그래? 당신이 나를 못 믿는다는 거야. 그런 의심할 거면 차라리 같이 살지 말자. 라고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작은 질문에도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대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면서 상대에게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거죠. 이러한 적반하장의 태도는 남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예요. 즉,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공격하여 남편이 더 이상 의심하거나 캐묻지 못하게 하려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남편은 아내와 대화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느끼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고단수의 가스라이팅을 남편에게 하면서 오히려 남편이 잘못이라고 잘못을 돌려버리고 있는 거죠.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예요. 남편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러 과도하게 화를 내고 남편의 행동을 과민하게 받아들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면 결국 부부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내는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아내가 갑자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예민해졌다면 이는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작은 행동이나 질문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러한 예민함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며 그 불안감을 남편에게 전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동선을 묻지 않았더라도 왜 나를 의심하듯 쳐다봐? 라고 먼저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미리 남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심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의 만행이 발각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남편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일부러 남편을 긁어서 상처를 주고 화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서 일부러 아내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사이를 멀게 만들고 간섭을 줄이려는 아내의 전략이거든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살 남편을 긁는다면 이런 여자들은 정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뒤에서 철저히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아내가 가족들과의 거리를 일부러 멀리 한다는 겁니다. 보통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남편과의 거리를 두면서 가족들과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댁과 멀리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평소 시댁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시댁 행사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남편과 함께 가야 할 경조사조차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죠. 예를 들어 친척 결혼식에 남편만 보낸다든지 경조사를 잘 꺼먹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시댁과 거리를 두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시댁 행사나 가족 모임에서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외도를 하게 되면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남편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이제 이 집안 사람이 될 게 아닌데 내가 왜 노력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시부모님 말이라면 바짝 엎드렸던 아내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받아 먹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시댁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자신이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불안해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시댁 어른들과 마주하는 상황에서 불안감과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되도록 가족 모임을 피하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불륜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개적인 자리거나 특히 오래 봐왔던 시부모님에게 치부를 들키기 싫은 거죠. 혹시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기 싫으니까 그런 자리는 피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아내들은 가족들을 갑자기 만나기 싫어하면서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내가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이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행동 중 하나예요. 결혼 생활에서 혼자 있고 싶다 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간을 원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남편과의 감정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즉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있고 싶다는 뜻일 확률이 높아요. 자유롭게 다른 남자랑 연애하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외도 중인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외부의 새로운 관계에서 느끼는 설렘과 가정 내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거든요. 이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심리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기도 해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 라는 표현으로 남편과의 감정적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죠. 또 평소라면 남편과 같이 다니던 취미도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정기적으로 산책을 같이 했다면 더 이상 같이 산책 같은 걸 하려고 하질 않죠. 그리고 혼자만의 특별한 취미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스포츠나 취미 활동을 갑자기 시작하며 이를 남편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으로 간직하려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죠. 이는 외도 상대와의 공통된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며 그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가 생긴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를 남편과 나누지 않고 비밀스럽게 하려는 행동은 경계해야 할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한다면 이는 감정적으로도 남편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원래 잘 변하지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많이 변한다면 그것 자체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전체적인 생활 태도와 행동 패턴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외도는 감정적, 심리적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의 행동은 외도를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한 무관심, 남편에 대한 짜증과 무신경, 생활의 변화 등 다양한 신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특징은 잠자리에서 너무 극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일 수 있는데 부부관계가 극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외도를 하고 있는 아내는 대체로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외도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미 감정적, 육체적 만족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를 평상시처럼 유지하면서도 외도 상대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도 해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남편을 리드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테크닉의 향상을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의 의심을 돌리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부부관계나 잠자리의 여성이 극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상한 신호예요.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웬만한 심경의 변화가 아니면 부부관계의 테크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부부관계 시 더 과감해지거나 새로운 테크닉을 시도하는 경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세나 동작을 시도하거나 갑작스럽게 성적인 욕구가 증가한 모습을 보일 때 남편은 그 변화의 의아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외도 상대와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경우이죠. 외도 상대와의 관계에서 느낀 신선함과 자극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표현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남편에게 의심을 피하려는 의도로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었던 부부관계에서 갑자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새로운 테크닉을 시도하면서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남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의심의 방향을 흐리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예쁜 속옷이나 평소와 다른 과감한 디자인의 속옷을 사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의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속옷의 스타일 변화도 사실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아니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편한 속옷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옷 스타일을 변화하기 가장 어려운 게 오히려 속옷이에요. 불편한 속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만큼 어색하고 힘든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며 선택하던 속옷을 갑자기 야하고 섹시한 스타일로 바꾸고 특별히 외출할 때마다 속옷을 신경 쓰며 옷을 입기 시작했다면 이는 단순히 패션 취향의 변화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외모를 꾸미는데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돼요. 이는 외도 상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이죠. 힘들고 어색하지만 상대에게 매력적이고 싶은 마음이 커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있는 집에서는 편안한 속옷을 입고 있다가 외출할 때만 유독 새로 산 고급스럽고 예쁜 속옷을 입는다면 이는 외출 시 만나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큰 거죠. 또한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이전보다 오랜 시간을 들여 화장을 하고 세심하게 옷차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거의 신경 쓰지 않던 화장이나 스타일에 유난히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입지 않던 과감한 의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는 입지 않던 짧은 치마를 입는다거나 쫙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기도 하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두 외도의 징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변화가 갑자기 나타났고 동시에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게 아내가 섹시하게 변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거죠. 특히 부부관계에서 극적으로 변화했다면 이것은 정말 의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바람 피우는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쪽에 상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큰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